최근 중국에서는 젊은 남성들이 일하기를 그만두고 탕핑을 하면서 젊은 여성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일터의 최전방으로 나가는 사회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 택시 기사가 되고 있는 젊은 중국 여성들이 조명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 선전시에서 일하던 한 중국인 여성 택시 기사는 최근 중국이 심각하게 패배한 한국과의 축구 경기 당일 한국인 손님들을 태웠는데 중국인 손님들과 너무 큰 차이가 난다면서 한국과 중국 택시 손님들의 차이점에 대한 글을 남겼는데요. 해당 글은 중국에서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악플도 달리면서 글이 비인기 목록으로 내려가는데요. 중국인들에게는 다소 불편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글 이후에는 반응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문 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나는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여성 운전자다. 최근 선전시에서는 많은 한국인들을 볼 수 있었는데 아마 월드컵 예선이 열렸던 것 때문인 것 같다. 그 때문이 아니더라도 원래 선전시에는 많은 외국인들을 볼 수 있는데 일본인과 한국인도 많고 외국인들이 정말 많다. 나는 택시 기사를 하기 전까지는 대학생이었어. 중국인들이 낭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과 중국인의 차이점을 몰랐다. 하지만 최근 외국 손님들을 많이 받으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크게 느끼게 되었는데 특히 한국인 손님들을 보면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 내가 이런 글을 쓴다고 해서 뭐가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 비교를 한 결과를 알려주면서 당신들에게 충격요법을 시행하고 싶다. 우선 당신들이 뜨끔할 만한 이야기를 해보자. 우선 첫 번째로는 중국인 승객들은 택시기사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택시를 탈 때 돈을 내기 때문에 택시기사라는 존재는 그냥 서비스 중 일부라고만 생각하고 우리의 존재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정부한다. 택시에서 손톱 발톱을 깎는 것은 이제 일종의 문화가 된 듯한 수준으로 자주 하고 늙은 아저씨들은 택시 안에서 옷을 갈아입는다던가 발냄새가 나는데도 택시 안에서 무조건 신발을 벗고 양말까지 벗는 사람들은 허다하다.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중국 분들이 이것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에서는 이게 당연한 것이니까. 나도 한국인 손님들을 태워보기 전까지는 그것에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당신들은 한국인 보고 너무 과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인들은 택시 기사 눈치를 엄청나게 많이 본다. 그들은 심지어 통화를 할 때에도 큰 소리로 하지 않고 자기가 노래를 듣는다거나 유튜브 영상을 볼 때에는 이어폰까지 끼는 경우를 많이 봤다. 손톱 발톱을 깎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으며 나는 한국인들이 택시 안에서 밥을 먹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매우 바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택시 안에서도 충분히 끼니를 때울 법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들은 택시 안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 중국인들은 대부분 택시 안에서 뭐든 먹는다. 가장 심각한 사람들은 포장된 취두부를 먹는 사람들인데 취두부를 택시에서 먹게 되면 그 냄새는 한 달 가까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한 달이 지나도 취두부의 냄새는 계속 남아서 내부 세차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난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 어느 것도 택시 안에서 먹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이유는 사실 배려가 아닌데 한국인들은 택시기사와 택시를 위해서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택시 내부의 냄새가 심각하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밥을 못 먹는 것이라고 한다. 당연하지. 우리는 중국 손님에게 택시비를 더 받아야만 한다. 내부 세차 비용부터 매일 청소하는 비용까지 전부 받아야만 한다. 한국인들에게는 돈을 적게 받아도 된다. 두 번째, 나는 이것을 우리 택시 기사들과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 중국 승객들은 항상 여러 명이 같이 탄다. 그 뒤에 각자 내리는 곳이 다 다르단 것이다. 서로 방향이 달라도 항상 그렇게 내린다. 이건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택시에서 한 명이 내리고 나면 그 다음 미터기를 다시 초기화해서 택시비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거의 무조건 항상 진짜 택시를 이용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무조건 여러 명이 탄 다음에 목적지를 다 다르게 해서 따로 내린다. 다만 나는 지금까지 한국인이 그러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 한국인들은 택시기사가 하자는 대로 대부분 따라한다. 한국인들은 중국인들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은 택시를 잘 타지 않는다. 대부분 지하철을 타는데 한국은 지하철이 잘 되어 있는 것인지
선전의 지하철을 한국 지하철만큼 좋다고 착각하고 잘못한 다음에 다시 울며 겨자 먹기로 택시를 타러 오는 한국인들이 많다. 다만 한국인들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의심이 많다는 것이다. 그들은 택시를 타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의 내비게이션을 킨다거나 자기가 핸드폰으로 지도를 계속 살피면서 내가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는지 확인한다. 하지만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해도 그들은 항의를 하진 않는다. 우리는 이런 차원이 다른 승객들 때문에 한국 손님, 중국 손님을 가려서 받는 경향이 생겼다. 우리는 택시를 잡을 때에는 무조건 휴대폰 앱을 이용하는데 휴대폰 앱에서는 손님의 이름과 국적이 나온다. 우리는 한국 국적이면 10분 넘는 거리에서 기다리고 있더라도 무조건 태우러 가게 된다. 보통 5분 이상 걸리는 거리에서 택시를 부르면 무조건 안 받거나 받아도 취소하게 되는데 우리는 10분 넘어서 우리를 부르는 한국인들은 무조건 태우러 간다. 나는 실제로 더러운 택시 내부를 직접 청소해주신 한국인 승객도 본 적 있다. 무슨 비닐에 쓰레기를 담으셨는데 그 비닐을 심지어 들고 나가셨다. 정말 고마운 손님이었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고맙다는 인사를 못했다. 우리는 아무리 택시를 돈 내고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택시에 다음 손님이 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깔끔하게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사실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하는 것인데 나는 다소 우리 중국인들이 어릴 때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나도 그랬기 때문이다. 내가 택시기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것이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것이다. 돈을 낸다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는 분노한 한 중국인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해당 댓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저씨들이 택시를 운행할 때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인데 요즘 젊은 여자애들이 택시 운전대를 잡으면서 별별 이상한 불평불만이 많아졌다. 내가 딱 정리해주겠다. 택시를 깨끗이 청소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손님이 아니라 기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그것에 맞는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뒷자리에서 뭘 하든 기사가 알 필요가 없다. 그럴 거면 차라리 내 차를 운전하지 왜 택시를 부를까? 아무튼 요즘 젊은 놈들은 배가 불러서 헛소리를 엄청 요상하게 한다. 한국인들이 깨끗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우리 중국인들도 외국 나가면 깔끔하게 생활한다. 나도 외국 나가면 3일에 한 번씩은 꼭 샤워를 하고 길거리에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지 않는다. 한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국으로 돌아가면 어차피 택시에서 밥도 먹고 그런다. 여자들은 항상 생각하는 힘이 부족해서 자기가 대충 생각한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정말 역겹다. 이건 전부 한국 드라마의 영향이다. 중국에서 아무리 한국 드라마를 금지시켜도 여자들은 불법 다운로드로 전부 찾아서 본다. 거기서 당연히 한국인들은 깨끗해 보이지. 그들은 배우고 드라마는 허구다. 요즘 그런 드라마만 보고 나서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는 여성들은 그냥 전부 처형했으면 좋겠다. 중국은 지금 여성들이 전부 망치고 있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공감하는 댓글도 볼 수 있었는데요. 해당 댓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거 진짜 공감한다. 우리 중국인들은 다음에 이용할 사람에 대한 존중이 단 하나도 없다. 물을 내리지 않는 화장실부터 제자리에 절대 돌려놓지 않는 공공장소 시설들, 특히 택시기사에 대한 무시는 중국이 가장 심한 것 같다. 우리 아버지도 택시기사이신데 정말 중국인들은 택시기사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앞에 기사가 있던 말던 과한 애정행각을 하는 멍청한 커플들도 있고 옷을 갈아입는 사람들, 운전에 방해가 될 정도로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는 사람들, 나는 심지어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오줌이 급하다면서 음료수 캔에 오줌을 싸는 아저씨도 본 적 있다. 진짜 그냥 너무나도 최악이다. 그리고 취두부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공감하는데 우리 아버지 택시에는 아직도 취두부 냄새가 가득하다. 사실 아버지의 택시뿐만이 아니라 이미 중국의 모든 택시의 냄새는 취두부 향이다. 자기들은 자기 차에서 절대 취두부를 먹지 않을 것이면서 왜 항상 택시만 타면 그것을 꺼내서 먹는지 모르겠다. 그래놓고 택시가 뭐라고 하면 바로 휴대폰 앱을 꺼내서 기사에 대한 평점을 낮추고 신고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 중국의 모든 택시 시스템은 하나의 휴대폰 앱으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이제 손님들이 남기는 평가의 중요성이 매우 올라갔다.
그래서 택시기사들은 함부로 승객들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거나 막을 수 없다. 이 앱은 중국에서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승객들이라던가 위조 지폐를 이용하던 승객들 때문에 생긴 것이었는데 오히려 기사들이 망하게 생겼다. 제발 차에서 냄새나는 음식은 먹지 말자.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차에서 취두부라니? 정말 상상만 해도 구역질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구독자가 4만 명을 넘겼습니다. 구독자는 5만 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빠르게 갈 수 있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